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그리고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체크리스트 하나씩 점검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중국 때리기, 미국의 중국 때리기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 봐야 될 것인가 이야기 나눠볼 건데 먼저 이주호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미국이 중국의 관세 대폭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기업에게는 득일까, 실일까 좀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시각이세요? 네, 우선은 뭐 얘기들이 분분한데요. 뭐 우리나라에 득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일단 국내 배터리 셀 3사의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전기차에 납품하는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약간 지배적이긴 한데요. 다만 이제 문제가 2차 전지에서 사용되는 이제 거기에 필요한 핵심 광물들이 대부분 다 중국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미중 분쟁 갈등 속에서 만약에 중국이 또 어떠한 카드를 꺼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또 공급망 이슈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미국의 이 관세 정책이 국내 기업에 영향을 뭐 줄 수가 있는데 수혜를 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보복성 정책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이게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아니냐 뭐 이러한 시각으로도 보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미중 갈등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좀 강경하게 미국에서 대응을 했을 때 중국에서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 그리고 또 한중일 3자회담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떠한 얘기들이 오고 갈지 그러한 것들이 좀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미중 갈등이 더 심화가 될 경우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에 오히려 더 공급망 쪽으로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양쪽 입장에서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지금 개선이 되는 흐름이 나오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미중 분쟁 그리고 뭐 각종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얽히고 설키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배터리 셀 3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2차 전지 소재나 부품 관련 기업들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좀 섣부르게 접근은 뭐 실인지 득인지 구분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요. 네, 사실 뭐 이게 하루아침에 어떠한 뉴스가 나오고 어떤 정책이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고서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면서 조금 관망하는 것이 조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오히려 만약에 이거 말고 이제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만약에 미중 서로 간에 계속적으로 의견 차이가 있고 이런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런 공급망 쪽 위기가 더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핵심 광물과 관련된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는 선택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히토류 쪽 봐도 될까요? 히토류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차라리 저는 이제 흑연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에서 생산량 자체가 90%가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실리콘 음극재라던가 음극재 관련돼서 흑연이라던가 이러한 중국에 의존하는 그런 소재들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 바이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중국 바이오 의존도를 이제 탈피하려고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은 어떤 호재가 좀 있을 것인지 CDMO 기업 쪽으로 포커스 맞춰봐야 될까요? 그리고 아스코 이제 기대감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미국 쪽에 영어 뉴스로 해서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오긴 했더라고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일단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 바이오 CMO 쪽으로는 반사수익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중국의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갈등이 심화되다 보면 우리나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 특히 약간 중소형 관련된 이제 CDMO 관련된 기업들, 뭐 바이넥스, ST팜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도 크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는 저는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바이오 업종의 이제 흐름들을 보면 지금 이제 CPI 발표 이후로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커졌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영향력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왔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 카드에 대한 부분들이 더 좀 강해질수록 바이오 기업들은 좀 더 잘 움직이고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 속에서, 환경 속에서 결국에는 바이오 관련주들 좀 좋은 흐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스코에 이제 진출을 하는 기업들의 흐름을 보더라도 최근에 약간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바이오 기업들이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최근 시장은 실적에 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실적과는 좀 거리감이 있는 종목들인 바이오 기업들이 좀 부진했지만 다시 한번 자리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특히 아스코에 일정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는 좀 기술적으로도 좋은 자리를 다시 한번 위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기업들 여러 가지 좀 넓게 봤을 때도 미중 갈등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괜찮고요. 그와 관련된 CDMO 기업들, 뭐 바이넥스, ST팜 계속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정이 있는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단기적으로도 좀 탄력적인 자리를 가져갈 수 있는 자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약간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그렇게 크게 진입할 만한 섹터는 아니라는 이야기도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 조절 중요할 것 같고 좀 좋은 뷰를 보여주셨어요. 긍정의 뷰였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아스코에 초점 맞춰서 오늘 종목 주실 건가요? 네, 저는 일단은 아스코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은 종목을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아스코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물론 미비하긴 하지만 바이오 기업들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의 조정을 마치고 흐름을 좀 좋게 잡아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스코 일정이 있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탑픽이 뭘까요? 네, 리가캠 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ADC 치료제 관련해서 워낙 좀 시장에서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고 기술 이전을 그동안 굉장히 메이드를 잘 시켰던 기업이기 때문에 아스코 일정에서도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고,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1세대 ADC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2세대 ADC 링커가 작용된 LCB84 물질을 존슨앤존슨의 이제 2조 2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이뤄낸 기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세 개의 ADC에 추가 이제 IND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임상 진입도 임박을 한 상태이고요. 새롭게 추가될 빅파마 기술 이전이 좀 연내 기대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기업 같은 경우의 특징이 이제 임상이 진입을 해서 심화가 될 때 2상, 3상에서 기술 이전 한 게 아니라요. 초입 구간에서 항상 기술 이전을 이뤄냈기 때문에 이러한 좀 기대감 하반기에 더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기술 이전 잘 이뤄냈다라고 했는데 그 성과로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적도 뒷받침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리가캠 바이오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단은 어디까지 열어볼까요? 일단은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번에 만약에 아스코 일정 때 좀 좋은 모습, 만약에 뭐 기술 이전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치가 좀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7만 원은 좀 돌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욕심을 부려서 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다라고 한다면 8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이 한 6만 5천 원 선에서 등락 이어가는데 7만 원, 8만 원 이렇게 좀 넓혀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도 종목 이야기 해보면 앞서서 흑연 대체 쪽으로 찾아보자 말씀 주셨잖아요. 네. 오늘 탑픽 거기서 나올까요? 네, 오늘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포르쉐사의 타이칸이라는 제품에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실리콘 응급제와 더불어서 형광체 부분이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지금 지금도 잘 나왔는데 올해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 괜찮고요. 거래량도 최근에 좀 나오면서 조금씩 우상향 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직전 고점 돌파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추가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분쟁이 계속 얘기가 나올 때는 그 가장 먼저 나왔던 게 핵심 광물 중에 흑연입니다. 흑연이 네. 이제 실리콘 응급제 이제 꼭 필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거의 90%를 지금 중국에다 의존을 하고 있어서 뭐 인조 의견이라던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역시나 이제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가 흑연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소재를 활용해서 한다는 점,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지금 포르쉐사의 제품에 차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적 모멘텀도 있고 만약에 미중 분쟁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좀 시각이 좀 돌아와서 이쪽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주전자재로 지금도 접근하셔서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요일에 한 7% 넘게 올랐는데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 대주전자 재료 탑픽으로 받아봤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대표님과 우리 화장품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들 랠리 어디까지 좀 이어질 것인가? 기대가 커지는 부분인데 근데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지 궁금하고 보유하고 있다면 좀 챙기면서 접근을 해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실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고가권에서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종목들은 어느 정도는 수익을 반드시 챙겨놓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는 좀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만약에 반도체 관련돼서 수급이 쏠린다라고 한다면 또 실적 관련돼서 조명을 받았던 종목들은 약간의 이런 조정이라든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아직까지는 좀 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화요일 날 발표 이제 장 마감 때도 한국 화장품 제조가 이제 상한가를 또 갔기 때문에 오늘 좀 어느 정도의 그런 기조는 이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 CPI 발표 나왔고 특히 엔비디아가 어저께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관련해서 그쪽 반도체 종목들로 수급이 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K뷰티 화장품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트렌드를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가성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도 너무 잘 팔리고 있지만 해외에서의 계속해서 순항을 이어가고 있고 또 한류가 다시 한번 신한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괜찮다. 입소문을 탄 제품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면 다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제품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해외에서 계속해서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멀리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 이제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판로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조가 올해 성장세 계속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품도 예전에는 이제 스킨케어가 좀 좋다라고 유명했지만 클렌징, 선케어 제품까지 계속해서 진화를 하면서 다양하게 또 확장되는 이런 국면에서의 성장세는 좀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지금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혹시라도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쉬어가는 구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분기에 또 실적 발표 시즌을 기대하면서 저는 좀 이제 소화 과정에서 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계속해서 봐도 되는 섹터 올 한 해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좀 덜 오른 종목들 매력적인 구간에 여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보셔도 되는 종목은 조금 이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아직 시세 안 나온 종목으로 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 진짜 최근에 반도체랑 화장품이 좀 양분돼서 수급이 쏠렸다가 넘어갔다가 하더라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그 흐름들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안 오른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한 번은 좀 시세가 강하게 나왔던 종목 마녀공장이라는 종목인데요.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아마존에서 이제 판매가 증가를 하면서 미국 쪽에서의 호조세를 이뤄냈고요. 내고왕 그리고 홈쇼핑 이런 쪽의 매출도 좀 견조하게 나왔고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서의 매출도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매출 좋았고 특히 클렌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써봤는데 제품이 좀 괜찮기 좋아요. 때문에 이제 이 제품력으로 다른 쪽에서의 또 더욱더 확대되는 이런 매출의 흐름도 기대해 볼 만한데
특히 미국 쪽에서 지금 온라인 쪽, 아마존 온라인 쪽에서 매출이 좋았지만 하반기부터는 오프라인 공략에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건데요. 이제 그 코스트코 7월 달에 입점이 예정이 되어 있고 얼타라고 해서 최대 미국의 멀티 이제 그 뷰티숍이 있는데 온 오프라인 쪽으로 지금 진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정도에는 좀 메이드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됐고요. 마녀공장 아직까지 시세가 지금 한번 거래량 강하게 들어오면서 강한 시세가 나와주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약간의 이제 상승세가 나오긴 했지만 마지막 다시 한번 좀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좀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녀공장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의 화장품 탑픽으로 마녀공장 받았습니다. 저희 세 번째 주제로 얼른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석유화학 이야기 나눠볼 건데 정말 많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반등해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본부장님 보시기에 석유화학주 매력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정부에서 세제, 금융 뭐 이런 것들, 규제 완화 등은 사실 주가를 부양하기에 있어서는 사실 좀 되게 긍정적인 소식인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이랑 지금 가격 경쟁 자체에서 아예 상대가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네. 저가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뭐 세제 완화, 뭐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원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가격적으로 이런 밀리는 상황 속에서 뭐 여러 가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이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개편하는데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되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진짜로 이게 원천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슈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방안인 건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고요. 물론 주가로만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저가권에 있고 사실 밸류 대비해서도 굉장히 싼 부분은 맞거든요. 하지만 그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흐름을 봤을 때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고 쏠림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석유화학주들이 지금 이런 정부에서 만약에 이런 완화 정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주목을 받을 것이냐, 되돌림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저가에 있고 매력적인 가격이면은 충분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매력적이나 업황은 매력적이지 않고 주가 부양이 될 만한 단기적인 이슈임은 맞으나 본질 자체로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거네요. 그럼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 있을까요, 종목이요? 그 중에서도 하나 좀 굳이 보자면 굳이 보자면 저는 LG화학 말씀드리고 싶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기업이지만 저는 그 CNT 도전제 쪽을 좀 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탄소 나노 튜브 관련해서 지금 LG화학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점 찍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공장도 증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번에 4공장이 이제 만들어질 건데 4공장 규모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공장보다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4공장이 이제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요. 캐파 자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2배 이상 그리고 2026년도에는 뭐 이거를 5배 이상까지도 늘리겠다. 그러면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앞으로 CNT 도전제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쪽으로 공략을 해서 뭔가 탈출구를 만들어 보겠다. 지금 결국에는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쪽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안 좋지만 좀 멀리 바라봤을 때 앞으로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지금 뭐 저가권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으로 LG화학 받았습니다. 긴 호흡으로 가져갔을 때 괜찮다라는 관점에서 종목 받았으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 체크리스트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그리고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